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대학생인 사촌동생이 5월 말에 갑자기 자살해버렸다. 방에서 목을 메고 있는 것을 이모가 발견했다고 한다. 비 오는 날 장례식은 매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사촌동생은 명랑하고 쾌활하며 친구도 많아 도저히 자살할 타입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이모는 도저히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정신 상태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이모께서 사촌동생의 방을 정리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의 전환을 위해 청소를 하고 싶지만 무거운 물건이 있어서 힘을 빌리고 싶다고 했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친척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나는 전철을 타고 이모네 집으로 향했다. 가까운 역에 도착하자 이모가 차로 데리러 와주셨다. 장례식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았고 안색도 많이 좋아졌다. 나는 조금 안심하고 차에 올라탔다. 정말 미안해. 나 혼자서는 큰 쓰레기 같은 걸 옮길 수가 없어서 이거 아르바이트비야. 이모는 1만원짜리 지폐를 건네주었고 나는 의욕이 솟아났다. 대형 쓰레기를 옮기는 것 말고 다른 일은? 방의 물건은 다 버릴 거야? 조만간 이사하려고 되도록 이삿짐은 적게 해두고 싶어서. 알겠어, 맡겨줘. 그건 그렇고 이사 갈 곳은 정했어? 잠깐 아는 사람 집에. 말끝을 흐리기에 더 이상 부주의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기로 했다. 남자친구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고 우리는 바로 2층에 있는 사촌동생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당시 그대로 놓여 있는 듯 선반이나 의자에 희미하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모도 오랜만에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방은 내가 할 테니까 이모는 일단 다른 데 치워줘. 미안해. 이모는 사과하면서 1층으로 내려갔다. 뭐부터 하지? 일단 쌓인 먼지부터 털기로 한 나는 복도에 놓여있던 청소기로 여기저기 먼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먼지를 다 걷어낸 나는 진공청소기를 복도에 내놓고 이번엔 대량으로 있는 책들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책장과 책상, 바닥에까지 놓인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침대 및 수납장으로 눈이 갔다. 혹시 단골 물건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잡생각을 하면서 선반을 열었던 나는 조금 실망했다. 검은 선반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억울함을 느끼며 선반을 닫자 안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다. 다시 열어보니 조금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검은 책이 안에 들어있었는데 아무래도 검은 선반 끝에 검은 책을 세워놓은 것 같고 꽤 교묘한 위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책을 읽어보기로 했다. 2월 18일 오늘은 동아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아야 마군이 너무 취해서 힘들었다.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께 슈크림을 사다 드리자 무척 기뻐하셨다. 내일은 아르바이트다. 힘내자. 아무래도 사촌동생의 일기장 같은데 그날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꼼꼼하게 적었는지 페이지 수가 제법 많았다. 혹시 이 일기장을 읽으면 자살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자살하기 한 달 전에 페이지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읽기로 했다. 5월 8일 황금 연휴가 끝나서 그런지 아직 몸이 힘들다. 강의는 졸리지만 열심히 하자. 최근 아야가 오컬트 같은 것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손금을 볼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나는 일찍 죽은 운명인 것 같다. 다음에 좋은 점쟁이 소개해준다던데 별로 관심은 없는데 무슨 일이든 경험이겠지? 5월 9일 오늘 아르바이트는 최악이었다. 싫은 손님에게 얽히고 실수도 하고 하야시 씨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에 뭔가 보답을 해야겠어. 5월 10일 목요일은 제일 힘든 날인 것 같다. 그건 그렇고 오늘 강의는 정말 좋았다. 미즈타니 교수님의 강의는 알기 쉽고 좋다.
무라카미의 바보와는 큰 차이다. 저녁은 카레라이스였는데 아마 내일도 카레라이스겠지? 뭐 좋아하니까 상관없지만. 5월 11일 금요일은 최고다. 토요일 아르바이트라 별로 쉬진 못하지만 오늘은 밤새 게임을 할 생각이다. 일요일에는 아야가 점쟁이한테 데려다 준다고 한다. 한 번에 2,000엔이나 낸다던데 의미있는 일이기를 바란다. 저녁은 카레우동이었는데 맛있었다. 5월 12일 오늘은 하야시씨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손이 거칠다고 해서 핸드크림을 선물했다. 기뻐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내친 김에 어머니에게도 핸드크림을 주었다. 우리 집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손은 거칠지 않은 것 같지만 내일은 아야와 점을 본다. 점 다 보고 영화나 보러 가자고 할까? 5월 13일 점쟁이는 정말 여러 가지 알아내는구나. 내 생각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옛날 기억이라든지 딱 맞아서 깜짝 놀랐어. 그게 말솜씨라고 해도 대단하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체면술도 조금 해봤는데 시키는 대로 몸이 굳어지고 정신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돌아오는 길에 영화 보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집에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했다. 5월 14일 오늘은 아야에게 정화라는 걸 받았다. 나도 오컬트색에 빠져버릴 것 같다. 뭔가 소리굽새를 귓가에 울리기도 하고 수정을 쥐게 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알 수 없었다. 점쟁이 선생님이라면 더 효과가 있겠지? 5월 15일 강의 후 특별한 예정도 없었기 때문에 점쟁이 선생님 댁에 들렀다. 내가 올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선생님께도 정화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꽤 든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지불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등으로 연만 받았다. 5월 16일 오늘 아르바이트는 인원이 적은 탓에 엄청 바빴다. 하야시 씨는 아이가 열이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나이토나 하시구치는 완전히 땡땡이. 얼른 그만두면 좋을 텐데. 마음에 더러운 것이 고이는 느낌이 든다. 5월 17일 강의가 끝나고 아야와 선생님 댁에 가기로 했다. 아야는 정기적으로 선생님의 정화를 받는 덕분에 감기도 전혀 걸리지 않고 스트레스도 쌓이지 않는 것 같다. 부럽다. 아야의 집은 부자라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놀 때도 마음껏 쓸 수 있다. 이게 격차인가? 선생님과 아야가 정화방에 들어가고 나서 한참이나 기다리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나는 따라갔을까? 5월 18일 최근 들어 짜증난 일이 많아졌다. 특히 아야에게 화가 난다. 질투하는 걸까? 엄마한테도 화가 난다. 나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나갔다. 엄마는 내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무언가에 영향을 받아 마음의 더러움이 고였다. 선생님의 정화가 필요하다. 5월 19일 세뱃돈과 아르바이트비를 합쳐서 어떻게든 정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무려 40만엔.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지출이다. 내일이면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다. 요즘 좀 이상하다고. 역시 마음속의 더러움이 고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둔한 엄마도 알 수 있다니 마음속에 많이 고인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5월 20일 선생님 댁에서 정화를 받고 왔다. 정말 상쾌한 기분이다. 집에 가는 길에 아야를 만났는데 전혀 짜증나지 않았다. 오히려 안아주고 싶은 정도였다. 집에 와서 엄마를 꼭 껴안았다.
이상한 애네 라고 했지만 조금 기뻐하는 것 같았다. 5월 21일. 오늘이 월요일 같지 않을 정도로 상쾌한 하루였다. 무라카미의 강의도 신기하게 즐겁게 느껴졌고 아르바이트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하야시 씨도 오늘은 무척 건강하다고 말해주었다. 선생님 덕분이다. 내일은 아르바이트도 없고 또 방문하자. 5월 22일. 선생님을 방문하면 항상 의자에 앉아있고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반겨준다. 아마 진짜 알고 있겠지? 정화의 효과를 전하고 감사하자 선생님도 기뻐하셨다. 사실 마음을 정화하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을 몸에 익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나의 정화에 의한 효과를 보면 그 소질은 충분하다고 말해주었다. 꼭 몸에 익히고 싶다고 말하자 준비해야 하니 내일 모레 오라고 했다. 벌써 기대되고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다. 5월 23일. 오늘도 강요 아르바이트를 즐길 수 있었다. 아야에게 어제 일을 알려주니 무척 분해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아야는 소질이 없는 것이겠지. 빨리 힘을 기르고 싶다. 5월 24일. 오늘 역 앞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시비를 걸었다. 연기가 꺼져가고 있어 라던가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 라던가 영문 모를 말을 많이 했다. 미친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 5월 25일. 이상하다. 이상해. 선생님이 의식을 치르고 나서부터 이상한 것이 보인다. 제 3의 눈을 뜬다며 향을 피우고 많은 무늬가 움직이고 많은 사람의 눈이 되고 사람의 얼굴이 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지만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의식실에서 나오자 복도가 온통 객강구 투성이다. 바스락바스락 움직이며 벽에 빽빽하게 붙어있다. 소름이 끼쳐서 방으로 돌아오니 선생님에게 정말로 문을 열다니 대단하네.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지만 힘내. 라는 말을 듣고 방에서 쫓겨났다. 객강구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바닥에서 먼지가 둥실둥실 떠올라 있었다. 밖에 나가서도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다. 신호등 위에 내장 같은 게 올려져 있어서 뚝뚝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역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노란 액체가 뿜어져 나와 비린내가 나서 만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있어서 안심하고 울고 말았다. 엄마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웃고 계셨다. 나중에는 부끄러워졌다. 집안은 멀쩡한데 나는 어떻게 된 걸까? 5월 26일.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학교를 쉬었다. 창밖으로 거대한 민달팽이가 땅을 기어다니거나 하늘에서 검은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밖에 나가면 미쳐버릴 것 같다. 저녁 무렵에 엄마가 문 밖에서 말을 걸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다. 엄마는 아 그래? 라고만 말했다. 아직은 집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밖에서는 왜 저렇게 다양하게 보이지? 5월 27일.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 주셨다. 아무래도 걱정해 준 것 같았다. 집의 위치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선생님이라면 분명 여유롭게 알고 있을 것이다. 현상을 전하자 설명해 주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제 3의 눈을 뜨게 한 모양인데 자세한 이치는 나로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동영상의 힘과 향의 힘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제 3의 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약을 처방받았다. 자기 전에 먹어야 한다고 해서 이거 다 쓰면 마시고 자야겠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과 어머니는 꽤 친한 것 같았는데 아는 사이였나? 이것도 인연인가? 5월 27일. 안돼, 안돼, 안돼. 마침내 집 안에서도 보이게 되고 말았다. 화장실 변기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고
부엌에는 파리 덩어리가 서 있다. 냉장고 안에는 빽빽이 지렁이가 가득 차 있었다. 일단 방 안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았지만 곧 방 안에서도 보일 것 같았다. 집 수도꼭지에서도 누런 액체가 나왔기 때문에 방에 생수를 놓아두고 살았다. 저녁 무렵에 엄마가 문 너머로 말을 걸어왔다. 한약의 효과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을 먹었다. 선생님께 무리하다느니, 그대로 있으면 죽을 뿐이니까 꼭 마셔야 한다느니.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한약의 효과가 있기를. 5월 29889991 방 안에서도 보이게 되었다. 안돼, 다 끝났어. 쿵쿵하고 있다. 밖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한약이 효과를 있길 바랍니다. 302922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다 읽고 난 나는 사촌동생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몰랐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혼자 떨고 있는데 이모가 올라왔다. 점심 만들었는데 먹을래? 응, 고마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이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가는 곳 아는 사람 점쟁이는 아니야? 이모의 얼굴은 일순간 경직되더니 정색했다. 그렇다면 왜? 뭔가 봤어? 나는 더 이상 캐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급히 볼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만엔짜리 지폐를 돌려주고 역으로 향했다. 떠나면서 잠시 뒤돌아 이모의 집을 보니 2층 사촌의 방 창문에서 이모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사촌 동생의 일기장은 가방에 넣어 가져왔다. 분명 이걸 경찰에 넘겨도 아무도 죄를 물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촌 동생의 마음이 담긴 이 일기장을 그 집에 놓아두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이모와 만나는 일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재혼의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나밖에 모르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챌 리 없이 친척들에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 다들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